안녕하세요. 인문학 산책 이주향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시간에 따라 저술한 중국 3대 역사서 중의 하나인 자치통감. 294권의 엄청난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즐겨 읽은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도 이 책을 좋아했는데요. 마오쩌둥은 자치통감을 무려 17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이미 중학교 시절부터 이 책을 읽기 시작해 항상 책상머리에 뒀고요.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되는 부분에는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들이 사랑에 맞지 않았던 자치통감. 오늘 그 마지막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이주향의 인문학 산책. 오늘은 재영의 책 자치통감을 읽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중앙대학교 사학과 권중달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인문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죠. 김덕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마강의 자치통감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사마강이 자치통감을 쓰던 시기가 궁금해요. 어떤 시기길래 이렇게 보물 같은 책이 나왔을까? 예, 그렇죠. 네. 사실은 이 북송 시절인데요. 송나라가 건국하고 한 100년쯤 되는 시기입니다. 가장 빛나는 시기. 빛나는 시기일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는 시기죠. 100년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죠. 이제 1060년이 기준인데 예. 이때의 송나라는 북송은 두 개의 전쟁을, 두 나라하고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네. 하나는 북쪽에 요나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쪽에 서하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렇게 치르는데 전쟁을 치르면 돈이 참 많이 들죠. 예. 군대도 동원해야 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전쟁을 하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것이 전쟁을 하는 바람에 이 경계가 상당히 말하면 바닥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기에 정치하는 사람, 특히 황제나 대신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민이죠. 그 맨 처음에 말씀드린 영종이 왜 역사책을 보려고 했느냐면 바로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걸 생각하고 이제 역사책을 쓰라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면 두 가지 이 당시에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역사에서 배우는 신법당이라는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마왕이 구법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왕한석은 개혁주의자입니다. 아, 왕한석과 사마강이 대립구도였습니까? 그렇죠. 네. 2살 차이고 예. 같은 해 죽었습니다. 우와. 그 왕한석이 한 2살이 아래고 그런데 네. 왜냐면 지역적으로 사마왕은 산서 사람이고 네. 그리고 왕한석은 강서 사람입니다. 네. 그 재미있는 것은 강서는 전장에서 전투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예. 그 돈을 벌어서 돼야 되는 지역. 산서 지역은 바로 접촉 지역. 요나라나.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구도가 딱 잡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 그동안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러니까 이거 때려부시고 개혁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왕한석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재상이 돼서 가기도 하는데 한편 생각하면 사마강은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개혁한다고 해서 바로 확 변하는 게 아니라 예. 점진적으로 흐름에 맞춰서 바꿔가야 된다. 점진적 개혁을 필요로 한다. 그 점진적 개혁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면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 왕한석은 그래서 개혁주의자니까 대체적으로 철학 공부를 합니다. 요새식으로 하면은 이게 왕한석은 이제 삼경신의 경전 세계의 새로운 해석을 하자. 주관의 제도적인 걸 갖다 새롭게 해석하자. 그러니까 새롭게 해석하면 개혁한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둘이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면서 실권은 왕한석 쪽에 가고 그것을 견제하는 세력으로서 역사적인 사마강이 자통을 쓰고 또 신종은 요 둘을 균형을 맞춰서 딱
이제 말하면 조절을 하고 네. 이런 구도가 이제 요 북송 시절의 정치적 구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 신종이라고 하는 황제가 참 재미있네요. 사실은 급진적 개혁파와 점진적 개선파를 다 아우르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급진적 개혁을 주장했던 왕한석과 점진적 개선을 주장했던 사마광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나온 책이 자치통감인데요. 여기서 자치통감의 일부분을 읽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어떤 주사관이 경사로부터 돌아오자 안록사는 칙서를 가짜로 꾸며 제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것을 보여주며 말하였다. 밀지가 있는데 나 안록산으로 하여금 병사를 거느리고 들어가 조연하고 양국충을 토벌하라고 하였으니 여러분은 마땅히 곧바로 군사를 풀어 쫓아야 합니다. 무리들이 놀라 서로 돌아보며 감히 다른 말을 하지 못하였다. 11월 갑자일에 안록산이 거느리고 있는 병사들이 범양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범양 절도부사 가순에게 명령하여 범양을 지키게 하고 평로 절도부사 여지회는 평로를 지키게 하며 별장 고수함은 대동을 지키도록 하면서 제장들은 모두 병사를 이끌고 밤에 출발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안록사는 개성 남쪽을 출발하면서 크게 열병하고 무리들에게 맹세하게 하여 양국충을 토벌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군대 안에 방을 붙였다. 다른 논의를 하면서 군인을 선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을 베는 것이 삼족에 이를 것이다. 이에 병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향하였다. 안록사는 쇠로 된 수레를 탔는데 보병과 기병은 정예부대였고 연기와 먼지는 천리에 이어졌으며 북울리는 소리는 땅을 흔들었다. 당시는 오랫동안 평화가 이어져 백성들은 여러 세대를 걸쳐서 전쟁을 알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범양의 군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떨면서 놀랐다. 하복은 모두 안록산이 다스리는 고단에 있어서 지나는 주연에서는 멀리서 풍문만 듣고서 와해되었고 수령들 가운데 혹은 문을 열고 나가 영접하였으며 혹은 성을 버리고 달아나 숨었고 혹은 사로잡혀 죽었으나 감히 이를 막는 사람이 없었다. 예,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그 알록산의 난인가 봐요. 이 양국총을 토벌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군대 안에 방을 붙였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양국충이라고 하는 인물이 양귀비 양귀비의 오라버니라고 이제 하는 친정, 사람이죠. 예. 네. 그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요. 네. 이제 역사에서 중국사를 갖다 보면서 꼭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그동안 그런 강의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네. 어떠냐면 중국이 굉장히 넓은 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해 같은 데는 해발 5m밖에 안 되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저쪽 이제 서안 지역으로 가면 요새 시안이라고 하는 데로 가면 그것이 해발 1000m 이상 다 높잖아요. 이걸 또 그다음에 이제 북쪽과 남쪽의 강우량 차이가 얼마냐 하면 한 1000mm 됩니다. 대단하네요. 온도 차이도 한 10도 정도 됩니다. 평균 온도. 이런 나라를 갖다가 하나의 법률로 통일해서 통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역사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역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나라 전까지는 어디 보면 지금 현재 시안, 장안이 중심이 돼서 나머지를 지배한 거죠. 네. 그러면 장안에서 떨어져 있는 북경 지역이나 남경 지역에서는 반란이 일어날 소지가 아주 많고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 모두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알록산의 난도 당나라 왕조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지만은 그렇게 볼 수 없죠. 이쪽은 얼마든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죠. 정치적으로. 네.
그냥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알록산이라는 사람도 중국 사람인 거죠? 중국 사람 아닙니다. 같지 원래는 저쪽 서역 사람인데 네. 그 아버지도 둘이고 뭐 그래서 말도 잘하고 아주 굉장합니다. 그 중국 성으로 알록산이라고 이제 중국 이름으로 알록산이에요. 근데 중국사에서 중국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네. 다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나 중국 사람이 다 중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모두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네. 그죠? 그렇네요. 논리적으로는요. 네네. 예. 이제 그래서 말하면 장안의 서부 지역 사람하고 동부 지역의 알록산과의 이제 대립 과정에서 나타난 거죠. 예. 다만 알록산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아까 얘기한 이제 정치력. 그죠? 지난번에 얘기한 이제 정치력이 없어요. 예, 포용력이 없어요. 장안까지 점령해서 황제까지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뭐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정치력이 없으니까. 네, 그 당시가 사실은 양귀비니까 현종 때입니다. 시작하는 거잖아요. 현종 네. 후에 이제 말하면 천보연간이죠. 예. 예, 이 당시에 전국 치룽이 등장하나 봐요. 전국 치룽은 이때 등장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때 등장하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한 지역적 차이를 갖지 이건 전국 치룽은 전국 시대에 그 서쪽에 진시 황제의 진나라, 예. 그다음에 동쪽에 이 제나라, 예. 남쪽에 초나라, 그 중간에 한위조 세 나라가 중앙. 그러니까 이러한 구도가 전국 치룽 시대의 구도가 당나라 때를 거쳐서 청대까지 계속 내려온다는 거예요. 지역적 차이가.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시안, 북경, 남경. 네. 지도를 갖다 한번 그려보시면요. 서안하고 시안하고 남경하고 북경이 거의 정삼각형이 됩니다. 예. 가서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뭐냐면 중국에 적어도 3개의 핵이 있다.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통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알록산의 난이다. 예. 뭐 이렇게 보시면은 알록산의 난을 이해하기 쉽죠. 이 알록산의 난 이후에 중국이 상당히 달라집니까? 달라질 건 없어요. 예. 다시 이제 알록산이 이제 755년에 일어났는데 960년에 이제 송나라가 건국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200년이죠. 755년에서 960년까지니까. 예. 이때는 절도사들이 이제 알록산에 군대를 일으켰으니까 네. 황제가 이걸 진압할 방법이 없어요. 네. 누구든지 힘만 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서 저걸 좀 진압해달라. 그냥 해줍니까? 그 네가 일어난 지역을 내가 띄워주마. 거의 띄워주마. 그렇겠죠. 이게 절도사예요. 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황제가 있지만은 황제는 장안 그 정도밖에 영향력을 못 치고 나머지는 다 절도사들이 지방에서 나누어서 분열된 상태에서 이게 유지되는 것이 200년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중앙의 입장에서 보면 혼란이지만 예. 그야말로 시끄러웠던 시대가 계속되네요. 예,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연스럽게 되죠. 네.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근데 이게 항상 강제로 통일을 시키려고 이제 하는 노력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나라가 건국이 그렇죠. 되는 새로운 건데, 나라. 네. 예, 다음 글을 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은 즐겁게 노는 것에서 절도가 없었고 여러 소인배들과 허물없이 가까이하며 격구를 즐기고 수박을 좋아하니 금군과 여러 도가 다투어 역사를 바쳤다. 또 돈 1만 민을 내원해 주며 역사를 불러 모으도록 하여 낮과 밤으로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하였으며 또 깊은 밤에 스스로 여우와 너구리 잡는 것을 좋아하였다. 성격이 좁고 급하며 역사가 혹 은총을 믿고 겸손하지 아니하면 번번이 귀양을 보내고 재산을 몰수하였다. 황간이 조그만 잘못을 저지르면 자칫하다가는 종아리를 맞는 매질을 받았으므로 모두 원망하며 두려워하였다. 12월 신축일에 황상이 밤사냥을 하고 궁궐로 돌아와서 황간인 유극명과 전무징, 허문단, 그리고 격구 장군인 소자명, 왕가헌, 석종관, 여뮤직 등 28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황상이 술에 취하여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데 궁궐 위에 있는 촛불이 갑자기 꺼지며 소자명 등이 황상을 방 안에서 시해하였다. 유국명 등이 황상의 뜻이라고 고쳐서 말하며 한림학사 노수에게 명하여 유언으로 남기는 제서를 초하도록 하였는데 강왕 이효를 권구당군 국사로 하였다. 이민일의 유죄를 선포하며 강왕이 자신전에 밖에 있는 행랑채에서 재상과 대신들을 만났다. 예, 지금 환관이 황상을 시해한 사건인 거잖아요. 근데 중국 역사에서 보면 환관 정치가 언제나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예, 환관이 한나라 때에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삼국지 같은 데서 보면 환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나라 때도 환관이 많이 뭐 서태후도 환관 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왜 나왔죠. 환관이 이렇게 권력을 환관은 원래는 이제 황제 심부름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환관이 권력을 잡게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절도사들이 군권을 가지고 지방에 있으니까 황제가 이걸 통제할 길이 없어요. 예. 그 방법으로 믿을 사람이 누구냐? 환관이다 하고 생각하는 거죠. 황제는. 네. 그래서 환관을 파견해서 군대로 파견해서 그 군대에서 무엇은 일을 하는지 감독을 해라. 그러니까 실제로 군대 지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지휘관을 갖다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황제 호위하는 요새 이제 말하고 호위무사. 호위무사가 아니라 호위부대. 네, 호위부대. 부대를 지휘하는 거예요. 실제 군권을 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사실은 자기 권한을 찾기 위해서 환관을 이용했는데 환관이 군권을 쥐게 되니까 이젠 환관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적으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가니까 결국은 환관이 자기 황제가 마음에 안 들면 지금 여기 저기 경종인데 경종을 죽여버리는 거죠. 죽여요. 경종 어느 때 경종인가요? 저 당나라 후기에 예. 지금 알록산 난 뒤에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거든요. 그리고 누굴 세울 거냐 하는 문제도 환관이 결정해요. 예. 왜? 이제 누구 다음은 누구로 결정하라 하는 것은 이제 황제가 죽으면서 유서를 써놔야 되는데 그렇죠. 예. 유서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황제가 쓴 거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의 말하면 그 이제 발호랄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그냥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불 10년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권력을 잡고 그렇게 오래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권력을 잡은 예. 어떻게 그런데 되는 이제 거죠? 환관들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가지만은 예. 전체적으로는 환관이 꽤 오래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환관을 대항할 수 있는 건 그 조정 내에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말하면 지방에 나 있는 절도사들이 이제 그 환관이 감독을 하니까 자기들은 군권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환관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면 5대 19구에서 이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절도사들이 예. 나라를 세우죠. 그것이 5대 19구이고 5대 19구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 이제 송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정말 권력이 있는 곳에서 어떤 칼부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권력에는 뭐 이제 상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친한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환관끼리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갈라지죠. 예. 나는 이 사람을 황제를 세우고 싶은데 네가 왜 이 사람을 세우느냐. 그냥 죽여버려요. 또. 예. 뭐 이런 환관도 나눠지고 그냥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잡을 때까지는 단결하는데 예.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내부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예, 절대 반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네. 자칫 통감을 읽으면 그 방법이 보일지 어떨지 예, 이번엔 또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함께 들어보고 얘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이 재상에게 말하였다. 짐은 매번 잘 다스리는 방법을 생각할 때마다 아직도 그 요점을 얻지 못하여서 잠자고 먹을 때에도 잊지를 못하오. 또 당나라와 진나라 이래로 오, 촉, 유, 병에는 모두 규화가 막혀 있어서 아직은 통일할 수가 없으니 의당 가까운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위군 난유신 불의론과 개변책을 각기 한 편씩 저술하게 하여 짐이 장차 살피려고 하오. 비불황 중 왕박이 대책을 올렸다. 중국이 오, 촉, 유, 병을 잃는 것은 모두 도를 잃었으므로 말미암았습니다. 지금 반드시 먼저 잃어버린 원인을 보아야 하는 것은 그런 다음에 이곳을 빼앗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처음에 이를 적에는 군주가 아둔했고 신하는 사악하며 병사들은 교만하고 백성들은 피곤하고 간사스러운 무리들이 안에서 열을 올리고 무사는 밖에서 횡행하여 적은 것으로 인하여 크게 되며 미미한 것이 쌓여서 드러나게 되니 그렇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무릇 현명한 사람을 나아가게 하고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그 재주를 거둬들이기 위함인데 은혜로 구휼하고 진실하게 믿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묻기 위함이고 공로를 이룬 사람에게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은 그들의 힘을 다 쏟게 하기 위함이며 사치한 것을 버리고 쓰는 것을 절약하는 것은 그 재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고 때에 맞추어 부리고 거둬들이는 것을 적게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을 커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재주 있는 사람이 이미 모여지고 정치적인 일들이 이미 잘 다스려지며 재물에 쓸 것이 이미 충분하고 양반과 평민들 모두가 이미 붙어있기를 기다리고 그런 다음에 들어서 이를 사용하면 공로는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저편 사람들이 우리가 반드시 빼앗을 형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들의 정황을 아는 사람이면 간첩이 되기를 원할 것이고 그들의 산천을 아는 사람이면 향도가 되기를 원할 것이니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기부하고 나면 하늘의 뜻은 반드시 좇을 것입니다. 예, 여기에 나오는 황상이 대단한 것이 매번 잘 다스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중국이 오촉 유병을 잃은 것은 모두 도를 잃었으므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군주가 아둔하고 신하는 사악하고 병사들은 교만하고 백성들은 피곤하고 간사스러운 무리들이 안에서 열을 올리고 무사는 밖에서 횡행하며 적은 것으로 인하여 크게 되며 미미한 것이 쌓여서 드러나게 되니 그렇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네. 명문이네요. 네. 네. 이게 이제 어느 시절이냐 하면 이제 당나라가 안사해 난 이후에 200년간 이제 혼란스러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907년에 당나라를 완전히 망해버리고 이제 절도사들 가운데 힘 있는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네. 그것이 큰 나라만 해서 5개의 왕조가 씁니다. 네. 그게 50년 동안에 5개의 왕조가 쓴다고 하는 건 평균 잡아서 10년의 왕조 하나씩 바뀌죠. 얼마나 우리가 훌륭한 5대라고 역사에서는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지방에 10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 쓸 때까지 5대 10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한 사람은 이제 후주의 세종이라고 하는 임금인데 황제인데 이제 다시 통일을 해야 되겠다. 네.
200년간 흩어져 있던 분열됐던 중국을 다시 통일해야겠다. 어떻게 해야 정치를 잘해서 이 통일을 할 거냐라고는 통일 대책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우리가 들은 대로 이제 인재를 구해야 된다든지 또 각 지역의 사정을 잘 알아야 된다든지 등등등 이런 통일 대책을 갖다가 이제 의논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통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요 세종이 죽고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이 됐을 때 그 밑에 장군으로 있던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그 후주의 그 통일적 기초를 가지고 어린애가 황제가 돼가지고는 통일을 못한다. 그래서 조광윤이가 이제 이른바 진교의 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쪽으로 쳐들어간다고 그러다 군대를 가지고 내려와서 자기가 황제가 되죠. 이게 송나라의 조광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종이 만들어 놓은 토대를 가지고 조광윤이는 나라를 세워서 이제 북송을 또 이제 중국을 통일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죠. 예. 정말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인물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방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읽어봤어요. 마지막으로 현대시대의 이 책을 어떻게 읽고 새기면 좋은지를 좀 정리해 주시죠. 저는 이 책이 그 역사책 가운데 가장 좋은 책 가운데 하나다. 네.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나다. 왜 그러면 역사는 전에도 말씀을 드리면 시간 공부거든요. 예. 1300년을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그 변화를 공부하는데 이 책이 가장 중요하죠. 오랜 시간을 편년체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한다는 우리가 이제 보통 중국에서는 계왕 계례 그런 말이야. 계자는 계승한다는 야. 왕은 지나간 일, 지나간 일을 계승해서 오는 시대를 연다. 계례. 계왕계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계왕이라는 건 바로 역사를 이해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 역사에서 나오는 우리가 지식이랄까 그런 것을 갖다 받아들이고 그 토대 위에서 미래를 여는 거다. 네.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네. 보겠죠. 과거를 제대로 공부하면서 그 힘으로 미래를 연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변화를 공부하게 하는 제왕의 책입니다. 자치통감 사흘에 걸쳐서 재미있게 공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얘기 나눠주신 분은 중앙대사학과 권중달 교수였고요. 그리고 김덕진 씨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이주양의 인문학 산책.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이주향의 인문학 산책은 강릉 허균 허난설원 기념관 내 고택마당에서 진행한 특집으로 마련됩니다. 내일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성리학적 질서 속에서 일본과 중국에까지 명성을 떨치며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천재 여류 시인 허난설원과 소설 홍길동전을 통해 이상향을 꿈꾸던 허균 남매를 통해 당시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고 앞서 나갔던 정신을 되새겨보겠습니다. 소설가 김별아 작가, 건국대 사학과 신병주 교수, 그리고 권진원, 강허달림의 노래와 함께하는 이주향의 인문학 콘서트 많은 청취 바랍니다. 끝곡으로 짐 브릭만과 레베카 린 하워드의 The Simple Things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